안녕하세요. 오늘은 판TV 채널 새로운 윤정보 시대의 부동산 정책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약 자료집에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제1,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 공급 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된 곳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했고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의 제1번째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줄 것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 또 무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아마 풀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5년간 최대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상당히 완화할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약속으로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30년 이상 노후화된 그 공동주택은 심지어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추진 방안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사업성이 또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리모델링까지도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한다. 세 번째,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겠다. 1기 신도시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 1기 신도시에 대한 공약입니다. 네 번째,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건상 한계가 있고 이게 좀 작지요. 기반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는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 소규모 주택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 임대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월세 물량이 폭등하고 물량이 공급되지 못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뜻인데요.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다. 아마 당분간 혼란은 있겠지만 임대차 3법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여섯 번째,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는 바람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또한 취득세 또한 대폭 올려놨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앞뒤로 꽉꽉 막힌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절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부동산 공시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공시가격을 올해도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됐던 그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모든 세금이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대폭 손질해서 다시 환원하겠다라고 뜻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또한 세부담 증가율을 인하하겠다.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세율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일단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득세 또한 지금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은 8%, 12%라는 어마어마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완화할 것이다. 또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취득세를 아마 대폭 손질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8번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지금 1주택자 이상은 아예 대출 자체가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집으로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동하려고 해도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아서 상당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신혼부부, 생애 최초, 금융지원 강화, 청년,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여러 가지로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9번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정책으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서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주택거래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환치기를 방지하겠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공약 자료집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컨대 대폭적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양도세를 완화할 것이다. 또한 임대차 3법 그것도 역시 전면 재검토 들어갈 것이고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완화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모로 꽉 막혀있던 거래량이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됐을 때 현장의 반응이 어떨지 추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